하재근 평론가님. 예. 헤어진 동거 남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예. 그 지금 57세 여성이 예. 58세 남성한테 살해를 당한 건데 가해자 남성이 바로 그 여성과 동거를 했던 11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지난 7월 달에 결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남성이 여성을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서 스마트워치라고 왜 위치 추적이 되는 그걸 차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남성이 이제 이 여성이 일하는 주점으로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 장치를 눌렀죠. 경찰한테 신호가 간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경찰이 한 11분 정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범행이 이루어져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성이 이 경찰한테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이거를 달고 있었는데 11분 만에 왔다 그러면 빨리 온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해를 당하신 임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갔던 곳은 집으로 간 거예요. 집하고 주점하고 약 500m 정도 아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긴급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 이게 경찰에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잖아요, 임모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경찰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위급할 때 눌러주세요. 하면 그 위치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이제 전 동거남이 와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눌렀는데 그 누른 위치를 제대로 경찰이 파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워치가 작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그러니까 가장 작동이 잘 될 때는 바로 GPS,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휴대폰에 움직여지는 그 도로 얘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GPS로 추적을 하면 거의 있는 것과 동일한 곳을 찍죠.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면 그다음 와이파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넘어가면 약 한 300m 정도의 근사치가 나오는 거예요. 300m 내외에 어디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분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300m 반경 안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고요. 저게 이제 그냥 위치 추적기가 넘어가서 기지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휴대폰 기지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넓게는 2km까지도 한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내 위치를 경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단 건데 2km까지 가버리면 하나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 넓으니까 경찰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위치를 파악을 못했고 경찰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분이 집에 있을 거로 생각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사람이 없고 옆에 주위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 지금 주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점으로 다시 오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거고 그 사이에 범행이 일어나게 돼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뭐 할 말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을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살해당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11분 만에 신고한 지 11분 만에 경찰이 왔으면 사실 뭐 아주 늦은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 중앙선 넘어서 뭐 또 퇴근 시간에 6시 때니까 퇴근 시간 없어서 뭐 아주 늦은 거라고 질책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112 상황실하고 지구대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2 상황실에서는 그 등록된 거 보니까 집 주소가 돼 있는 거예요. 집 주소가 돼 있는데 지구대에서는 집 주소뿐만 아니라 주점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사건이 주점에서 났잖아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지구대에서는 2시간 전에 순찰 가서는 주점에 있는 걸 피해자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정보 공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늦게 출동했다는 것보다도 일을 그냥 대충 한 거죠. 대충. 여기 있는 거를 분명하게 정보 공유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12 따로 놀고 지구대 따로 놀고 그러니까 경찰이 일을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자기 일처럼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 또 위치 추적기 기계 자체도 좀 뭐 9월부터는 바꾼다는데 그게 굉장히 낡은 거라 GPS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기지국 그걸로 지금도 한다는 게 지금도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2,272명 중에 지금 차고 있는 사람이 1,705명이래요. 1,705대가 저렇게 무용지물이면은 저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또 찬 사람이 92%가 여성이라니까 그 여성들이 위협받는 여성들의 그 위협,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정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위치 추적기가 제가 알기로 2015년에 아마 이게 도입된 걸로 아는데요. 원래는 보면 이게 그 보복 범죄 있잖아요.
이게 2014년 통계 404건으로 지금 이게 강력 범죄가 너무 많아서 보복 범죄가 따라서 이게 위치 추적기를 도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위치 추적기가 부정확해서 이게 그 정확하게 그 미터까지 몰랐다면 혹시 이게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이런 이게 그 방식은 없었을까?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구대는 상당히 5분 거리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대하고 순찰자하고 이게 협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사는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순간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 하고 그 순간에 아마 위치 추적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GPS 같은 경우에 건물 바깥에 있을 때는 수신이 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실종 상태가 된다는 거죠. GPS 신호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을 때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를 평소부터 확인을 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잡히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동 경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주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찰차를 2대를 출동시켰으면 되는 건데 한 대는 집으로 보내고 한 대는 그 주점으로 정확하지 보내고.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한 대만 출동시킨 거죠.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주점으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때는 좀 자원이 낭비되더라도 여러 대를 출동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삼성 측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 선고 부분 모두를 인정할 수 없고요. 즉시 항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 모두 수긍 못하겠다. 즉시 항소하고요.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일단은 변호인단에서 밝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하정우 평론가님.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진을 만약에 앞차 뒤에서 본다면 굉장히 놀라겠죠. 일단. 상대방 귀신 얼굴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귀신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뒤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 평소에는 그냥 투명한 상태인데 안 보이고 뒷차가 상향등을 켜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 여자 귀신, 소복 입은 귀신이라든가 해골, 괴물이라든가 저런 사진들이 나타나는 이런 거예요. 게 갑자기 나타나서 뒷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건데 이제 어느 경차 운전자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10개월 정도 운행을 하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돼서 직결 심판에 넘어간 사건인데 이게 지금 오늘 점심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이 검색 순위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직결 심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상향등에게 복수 스티커 있잖아요. 이게 도로교통법 42조에 보면 이제 혐오감을 주는 표지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시행령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혐오감 주는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또는 이게 그 긴급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게 전부 이게 법에 걸리는데요. 이게 법에 전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건 뭐냐면 하루부터 이게 29일까지 징역 살리는 게 구류예요. 즉 징역은 30일 넘으면 징역이고 그 미만은 이게 구류라거든요. 근데 우리 적결 심판이라는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있잖아요. 가벼운 거. 벌금 이게 20만 원의 벌금은 검사가 기소하기는 이게 너무 벌금 작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경찰서장이 바로 이게 공소를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판사가 적결로 하는 거니까 아주 이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받는 이게 적결 심판이니까 20만 원 이하니까 저 벌금형이 30만 원 이하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질이 그렇게 무겁거나 한 내용은 아닌데 그럼 이 운전자는 이거를 놀리려고 단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원래 본인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추월을 한번 본인이 했는데 뒤에 오면서 차가 상향등 켜면서 막 협박 비슷하게 한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추월하면 그러잖아요. 뒤에서 막 상향등 켜고 깜빡 켜고 그럼 상향등을 켜면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백미러에 그 상향등이 비치면서 비쳐가지고 운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게 너무 이제 또 그럴 일이 있을까봐 본인은 저걸 인터넷 구입해서 뒤에 붙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저걸 붙여놨을 때 정말 뒤에 오는 사람이 아까 말씀한 상향등 딱 켰는데 저게 딱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놀라서. 중국에서 이 스티커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티커가 나와서 붙였는데
중국에서 이 스티커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났대요. 왜냐면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저게 나타나니까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아니면 추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에서도 저걸 처벌하는, 물론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저걸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저게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아무리 본인이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뒤에 자기한테 상향등 켜는 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자라든지 여성분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저걸 보면 얼마나, 또 아이가 만약에 차에 타고 있다 저런 장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좀 법으로 좀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단순히 뭐 아무런 그 놀라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심신미약자들한테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게 아마 중국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뒤에 상향등 켠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1분 이상 상향등 켜면 이 사람도 처벌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향등을 이유 없이 켠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저 사람에게 처벌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저는 이게 물론 뒤에서 켰다 해서 정당방위는 아니에요. 정당방위는 이게 자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참작을 해서 뒤에 이유 없이 중국처럼 1분 이상 상향등을 켠 사람을 뭐 이게 처벌한다든지 이것도 이게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하정우 변호사님, 이 팔에다가, 그러니까 실제 문신을 한 건 아니고 이것처럼 이렇게 토시라고 하죠. 이렇게 팔에 이제 끼는 것도 유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문신 토시라고 해서 마치 팔에 문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토시를 해가지고 자동차 이 운전석에 팔을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감히 나한테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이 귀신 보복 스티커 붙인 이 운전자도 자신이 경찰을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다른 차들이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경차 운전자가 저런 이제 이 문신 토시를 하고 다니면 그나마 좀 다른 사람들 등살에서 안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오늘 제가 점심때 포털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보복 스티커 이런 식으로 검색어 1위를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상향등 운전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남의 차 뒤에 바로 쫓아가면서 상향등을 켜냐. 그 상향등이라는 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켜는 건데, 다른 차량 뒤에 쫓아가면 킬 이유가 없는 건데 키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하고 해서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뭘 깜빡깜빡거리고 자꾸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문신 토시까지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경찰을 차별하는 문화라든가 상향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지금 거의 한풀이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색 순위 1위까지 오른 건데, 물론 이제 보복 스티커 붙인 건 잘못됐지만 경찰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깜빡거리고 소리 지르고 상향등 켜고 이런 것도 좀 제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